어제 이어서 오늘 지금 스마트 교수법 특강에 수업 컨설팅에 대해서 정확한 것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수업 컨설팅이 뭐다라는 이해 정도만 이번 학기에 좀 하시고 내년도에 이제 사업이 이어진다면 이거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동국대학교 글로벌 프로세스 송윤수 교수님께서 계속 그 교육학 전공이라 이 수업을 계속 컨설팅 하면서 사업을 그중에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다음 학기에 뭔가 좀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송윤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또 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기까지는 센터장님하고 다른 어제 우리 임은영 교수님한테 특강을 받았던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지금 아마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제4차 산업혁명 뭐 등등 해서 교수 지원 쪽으로 조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많은 학교에서 그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센터장님하고 쭉 하다가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도 보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보고는 싶죠 그랬더니 가끔 내려오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좋아할까요? 아무리 예쁜 애인도 두 번 만나면 그렇다는데 누가 더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몸무게 나가죠. 그러면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왜 수업 컨설팅인가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센터장님께서 이제 던지셔가지고 제가 운영했던 사례를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그 학교에서 강의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했고 또 이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또 학습의 효과, 교육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로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아까 우리 선생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좀 확산이 된다면 직접 우리 교수님과 함께 또 수업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주로 지금 맡고 있는 것의 내용이 교수 지원 쪽인데요. 교수 지원 쪽에서도 이제 강의 평가 부분, 그다음에 강의 개선 컨설팅, 교수법, 또 오늘 소개할 강의 개선 컨설팅은 사실 좀 약간 비용이 많이 좀 투자가 됐던 거라서 그러면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그거에 한류 과정으로 프레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교수적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저희 글로벌 캠퍼스에 교수로 임용이 돼서 첫 번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의 평가 표준 모형을 개발했는데 오자마자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수님들 수업하는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학생들한테 그 제대로 전달됐느냐라고 하는 그 강의 평가 문항에 대한 불만, 이의 제기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왕이면 강의 평가 문항을 개발하면서 그것을 바로 교수법으로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CIPP라고 하는 평가 모형을 기준해서 이 CIPP는 제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C는 이제 컨텍스트에서 주로 이제 수업의 방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문항이고요. I는 인풋, 그래서 수업 준비에 관련된 문항.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P가 프로세스에서 수업 진행하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 프로덕트에서
그 어떤 수업에 대한 성과, 결과 이런 내용으로 문항을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거에 합당한 문항을 교수법을 개발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수업 준비, 수업 진행하는 그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항이 교수님은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상호작용을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문항이 있다면 그 문항이 모든 문항들의 점수는 다 좋은데 그 문항이 낮다. 그러면 그 문항을 높일 수 있는 교수법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세팅시켜서 한 학기가 끝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 문항이 낮은 거하고 저희가 2학기 때가 되겠죠. 2학기 때 이제 어떤 교수법을 들어야 되는지를 날짜와 시간 이런 걸 딱 매칭시켜서 그 교수님은 이제 미리 그 시간대, 그 날짜 시간대에 예약을 미리 해놓고 저희가 준비한 이 교수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형이 다른 학교에서는 있지 않는 저희만한 고연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수님이 많은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CRPP별로 문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CRPP별로 하면서도 또 한 가지가 이제 교과목이 보면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문학, 또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뭐 의학, 의학학, 또 예술체육 이렇게 이제 각 교과목별로 교육부에서 지정한 그 학문의 계열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 간호학과 교수님들은 여기서 보면 의학학 정도 아니면 자연과학 이쪽에 아마 교과목이 있을 텐데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강평가 문항하고 자연과학에서 강평가 문항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특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문항도 전혀 다르게 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론이냐, 이론 실습이냐, 또 실험실 실기냐라고 하는 수업의 방법에 따라서도 문항을 달리해서 저희가 총 이제 5, 6, 30 그래서 30개의 강의 평가 모듈을 개발을 해서 각각의 교과목 특성을 반영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교원 강의 평가라든지 강의우수 교원 시상이라든지 뭐 교육상 시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의사결정을 하는 토대가 강의 평가 문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학교에 왔는데 그때 강의 평가 점수가 83점이었어요. 지금 2021학년도 1학기 거를 비교해보니까 89.40 이렇게 해서 거의 해마다 1점씩 향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그 인플레이션, 점수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의 평가 문항을 각각 똑같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교과목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 문항은 다른 문항보다 점수를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교수님이 교과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아까처럼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이다. 그 문항을 가중치를 둬서 조금 더 이제 비율을 높이는 조금 더 그 교과목과 수업의 특성을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명교수 자격증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다른 학교보다는 굉장히 이제 교수법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센터장님이 할 정도로 질문도 많이 하고 다른 학교 어떻게 합니까? 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많은 또 커뮤니티에도 참여도 하셔가지고 또 그런 정보도 공유도 하시고 하면서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또 우리 교수님 도와줘야 될 것은 뭐냐면 최소한 내가 한 가지 교수법 정도는 다른 분한테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전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명교수 자격증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교수법에 대해서 이론 또 적용, 응용이라고 하는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런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적인 이제 특강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실질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어쨌든 실습 위주로 외부 특강을 듣고 그런 다음에 바로 그것을 수업에 적용을 시켜서 일정 정도의 결과보고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으면 이분은 이제 제가 그린벨트, 블랙벨트, 마스터벨트에서 각각의 할 때마다 수료증을 주고 실제 수업에 적용해서 보고서 쓰고 심사받아서 정말 잘 적용했다고 하는 그런 일정 정도의 이제 어떤 결과를 내게 되면 이제 바로 마스터벨트를 주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수업에 했던 그 사례 같은 거라든지 이것을 직접 특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나면 이제 챔피언 벨트 패를 인증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최소한 한 교수님이 한 교수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총 8분의 챔피언 벨트를 받으신 분 있고 그분들이 이제 학기별로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특강을 교수님들한테 하는 그런 제도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 좀 러닝 커뮤니티랄까요, 좀 학습 동아리 내지는 이제 집단 지성, 학습 문화 더 나가서는 이제 그 교수님이 이러면 외부에서 저한테 팀 기반 학습을 잘 하시는 교수님 계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당연히 팀 기반 학습을 챔피언 받으신 교수님을 그 학교에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교수님은 일정 정도 강사비도 받고 우리 학교에 대한 자랑도 하고 그렇게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단계 다양한 교수법을 듣는 상황이고요. 아마 일정 정도는 우리 유인물의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화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저희가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창의적 교수 설계, 매체 활용, 또 동기부여, 또 SNS, 또 상담 이런 다양한 교수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론을 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제 콘텐츠가 개발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이제 온라인을 다 만들어놨어요. 교수님들이 수시로 어떤 교수법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듣고 싶은 그런 교수법을 들을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의도 직접 교수님들 앞에 하고 이거는 외부 강사가 아니라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이 특강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마스터벨트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심사도 받고 성과 발표도 하고 그리고 인증을 이렇게 저희가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한다면 이제 이거를 저희 충청권 내에는 이제 언론 매체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또 많은 교수님들이 또 담당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요 교수님들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면 또 하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수님이 이제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교수법이니까 어떤 교수님은 이제 학습 스타일에 따른 교수법, 어떤 교수님은 이제 문제인식 교수법, 어떤 교수님은 팀 기반 학습 교수법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교과목에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하나를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2시 반쯤에는 사실 차편 때문에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한 3시 정도, 한 2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명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잘 보이실지 잘 모르는데 제가 2013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학교에 오게 됐는데 그 전에 했던 작업이 뭐냐면 우리 기관인증 평가 하죠. 대학인증 평가.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거를 교육부하고 또 대교육하고 저랑 이제 제가 중앙대학교 박사를 모세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총장님이 그 당시는 이제 교육자문위원회, 청와대 교육자문위원회에서 이제 그 멤버가 같이 지금 이 기관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좀 운영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교육부랑 좀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칠판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모형도 막 준비도 하고 굉장히 막 정말 힘들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문대학이든 4년제든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는 거죠. 그 돌렸다 하는 것은 그 학생 인구 추이하고 또 지역이라든지 또 그런 권역별 안배라든지 학생 수, 교원 수, 취업률 이런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점점 올라갔던 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대학은 재정 제한 대학으로 되는 그런 학교도 있고 어떤 대학은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17년, 18년 기점으로 해서 학생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의 부서가 어딜까라고 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교수학지원센터였어요. 거기서 할 일이 굉장히 앞으로 많을 거다. 옛날에 그냥 형식적으로 뭐 신임기원 오면 신임기원 워크숍하고 뭐 그냥 1년에 한두 번 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마침 이제 우리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교원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가서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것이 약간 그거죠. 교수들이 저도 외국에서 특강을 오고 있지만 더욱 좋다면 우리 여기 있는 교수님이 교수법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수업에 적용시키고 또 그것을 또 교수님들한테 사례를 발표하는 그래서 이 콘텐츠 자체가 외부에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경험하고 또 실질적으로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명령 자격증제라고 하는 것을 좀 준비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평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수 지원, 교수 역량 강화 쪽으로 연결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나씩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 오자마자 이제 그 작업을 했었는데 어쨌든 대학의 위기는 이제 세 가지라고 그래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수님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한영대학교는 이번에 이제 대개진해서 그 재정 뭐 이런 걸 상관없이 다 또 정부로부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물론 좋은 분은 총장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은 또 그걸 돈을 쓰려고 또 하시는 부서 계시는 우리 교수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학생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취업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용이 이제 적어지는 거. 선택하신 거죠?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교수님들이 스스로가 강의를 잘해서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교수자가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우리 유인물에도 있을 텐데요. 요 사례는 이제 2016년, 7년 그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학 혁신 사업 중에 하나가 강의가 낮으신 교수들을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또 강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강의선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제 1년의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단계를 보면 나머지는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에 또 2학기 때 이런 과정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우리 교수님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진행하고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인식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꼭 요거는 이제 강의가 낮으신 교수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뭐 대동대학교라든지 또 몇 군데 교통대학교라든지 극동대학교라든지 몇 개의 학교는 강의가 낮으신 교수님뿐만 아니라 일반 교수님들도 이런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뭔가 계속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의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서에 다 작성을 해서 그거를 제대로 잘 했는지를 외부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피드백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업하는 장면을 찍어서 그리고 그거를 외부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는 거죠. 뭐 제스처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또 학생들과 상호작용이라든지 질문하는 방법이라든지 끝맺음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이면서 중요한 그런 것들을 수업시에 제대로 했는지를 다 이제 또 체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교수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합니다. 굉장히 다들 잘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고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금 강의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교수님이 또 그 피드백 받은 거를 또 수업을 막 또 개선하면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보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촬영했을 때도 설문 받고 나중에 또 촬영했을 때도 설문을 받고 그래서 컨설팅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그 점수의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얼마큼 개선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업했던 그 영상을 컨설턴트분하고 해당 교수님과 같이 앉아서 체크도 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세 번째는 이제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신임교원분들은 아까처럼 이제 영상을 찍고 또 찍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신임교원님들은 저는 필수적으로 이제 하게끔 그렇게 아예 규정화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임교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내 수업하는 장면이 어떤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한번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냥 선택해서 참여를 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한 가지는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이게 규정화하니까 이게 참 나쁘더라고요. 나쁘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교수님들이 이제 그 규정화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교수님 막 참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정부로부터 규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뭐 따지기 시작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규정화 시켜서 참석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구나라는 것도 한번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제가 41명을 대상으로 강의 개선 컨설팅을 지금 할 때 그 순서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충청권에 있는 학교니까 충청권에 있는 CTL 교섭지원센터 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 전문 컨설턴트 교수님으로부터 다양한 자료를 저희가 전달하고 그걸 피드백 받는 형태를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컨설팅 보고서를 교수님들한테 해당되는 교수님들한테 전달하기 전에 CTL에 있는 교수님하고 교육학 전공하신 교수님들 또 강의를 잘하셨던 강의 우수 교수님들이 사전에 한번 스크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외부에서
받았던 것들 그러고 나서 이제 해당되는 교수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 개선 계획서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걸 받았어요. 어떻게 교수님 장점 보고 뭘 개선할지를 다 적고 학교에서 어떤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는지를 또 받아서 했고 그 나서 간담회를 했어요. 강의가 낮으신 교수님 대상으로 간담을 했는데 저희들은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이거를 잘 풀어갈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행 성과 분석을 했고 이 분석한 거를 다른 교수님들한테 많이 공유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이제 퍼블리싱해서 공유를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리고 유물에 있는지는 대상자는 모르겠네요. 11페이지에 있네요. 그럼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반 강의 평가 점수 상관없이 강의가 낮으신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대상자가 포함이 되면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기도 하고 내가 여기 꼭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이제 불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기준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의 강의 평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더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학기 때 강의를 잘했는데 하필 이 학기 때만 또 강의 평가 낮으면 대상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개 학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6년 1학기, 2학기, 1학기 이렇게 3개 학기의 강의 평가를 이제 다 평균화시킨 거죠. 평균할 때 또 한 가지 이제 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교수님은 한 교과목에 대해서 학생 수가 많아요. 근데 80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교수님은 교과목의 학생 수가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80점이에요. 이것도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나는 인원수가 많은데 80명인데 그 교수님 10명인데 80명이네. 당연히 인원수가 많은 것이 점수가 더 낮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80점을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교과목에 수학하는 학생들을 다 더하고 또 거기에 강의평가를 다 더해서 과목별 평균 점수를 낸 게 아니고 학생 수에 따른 평균 점수를 낸 거예요. 산출.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제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제가 앞에는 이제 강의 적평가 요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제가 만약 그런 명칭을 듣는다 한다면 굉장히 서운하고 기분도 상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감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명칭을 최우선 교원이라고 했고 또 하나가 우선 지원 교원 이렇게 했습니다. 최우선 교원은 75점 미만인 아까 평균 점수가 75점 미만인 교수님을 이제 최우선 교원 지원 교원이라고 했고 80점 미만 교수님은 우선 지원 교원 이렇게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등급 최우선 교원을 우리가 2등급이라고 했고 우선 지원 교원을 D등급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등급을 나눌 때 5등급을 나눴어요. 가장 90점 이상인 교수님은 E라고 표시했습니다. 엑설런트라고 해서 E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85점 이상인 분들은 이제 VH 그래서 이제 very good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80점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G에서 이제 그냥 good. 그다음에 이제 75점 이상인 분들은 이제 not bad에서 이제 NB라고 했고 75점 미만인 교수님은 이제 B, bad 이렇게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2등급은 낮은 교수님들, D등급은 이제 80점 미만인 교수님들 했더니 이제 산출했더니 75점 미만인 교수님이 12명, D등급이 이제 80점 미만인 교수님이 이제 29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할 때도 왜
왜 80점 미만이고 왜 75점 미만이냐? 딱 거기 걸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또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할 때 약간 저는 그렇게 전에 5등급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좀 해서 일단 설득을 좀 했습니다. 할 때 물론 이제 학교에 굉장히 의지가 있었기도 했지만 교수분들에게 이제 센터에 설득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제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득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을 뽑았으면 그분들의 자료를 저는 CQI 보고서라고 해서 혹시 우리가 하시나요? CQI 보고서 하시나요? 강의 수업 끝나면 분석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 그러시구나. 네. 저희들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하는데 그거를 분석했던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수업 계획서, 그다음에 이제 강의 평가, 정량적인 강의 평가 점수,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서술식, 우리 서술식 하잖아요, 그죠? 잘하는 점, 부족한 점을 서술식하는데 그 서술식 문항에 대한 것들을 다 교수자별로 다 셀렉팅 해가지고 그런 이제 시텔 협의회 회원 교수님들한테 41명이니까 10명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교수님당 4명 정도 이렇게 컨설팅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보고서 양식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소수수 문항에 대한 것들이 긍정적인 것이 뭐고 개선할 점이 뭐냐, 또 수업 계획서, 식대 보고서, 정말 이제 종합 정리, 이런 형태로 한 5장 정도, 6장 정도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서술식 문항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일정 동의서를 받았어요. 서술식 문항을 외부 컨설턴트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여드릴 때는 다 익명 처리 다 했죠. 외부 나가는 자료에 대해서는 누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측면, 개선할 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제가 어떻게 기술을 해달라고 하는 약간 지침서, 안내서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겠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저희가 일정 정도 기간을 주고 받은 다음에 받았습니다. 다. 그런 다음에 이 받은 것들을 바로 또 교수자들한테 전달하게 되면 교수분들이 읽고 내가 수업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네, 또는 민감한 용어도 있어요. 그런 거를 교수자가 받았을 때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자기감도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저희 센터에 있는 교수분들이 보고서를 하나씩 다 이렇게 읽으면서 혹시 이런 단어는 교수님들한테 상처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단어들은 또 다 융화해서 약간 말을 부드럽게 하거나 좀 고쳐서 약간 교수님들 받아들이기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읽으면서 요거는 교수분들이 해결하기는 참 어렵다. 우리 센터에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교나 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또 뭔가 추출하는 그 일련의 작업을 같이 동시에 병행을 했습니다. 재미없죠? 재밌습니다. 춤추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데, 그죠? 썰렁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그래서 요거를 아까 이제 그 저희 시텔에서 한번 스크린했던 이 보고서를 교수자들한테 전달하면서 양식을 줬어요. 그 양식이 뭐냐면 강의 개선 계획 의견서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해서 준 거죠. 일부러 이 명칭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용어를 쓴 것이 가장 좋을까.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님 강의 평가가 낮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강의 개선 계획 의견서라고 하는 명칭으로 교수들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무처장님도 1년에 약간 편지랄까요? 좀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전달을 했고 또 일정도 같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뭘 적었냐면 수없이 교수님의 장점을 좀 적으라고 그랬어요. 요거 가장 먼저 맨 위에 그 양식을 이렇게 교수님의 장점이라고 했던 이유는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내 장점을 적게 되면 뭔가 다음에 개선점을 적을 때 일정 정도 약간 더 쉽게 내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적을 수 있겠다. 처음서부터 만약에 교수님의 부족한 점, 개선할 점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마음이 약간 다치게 되고 부정적인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개선할 점도 있지만 교수님에게도 굉장히 잘하시는 장점이 있다. 그걸 먼저 한번 교수님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장점을 먼저 적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선할 점을 한번 간단한 메모 좀 요청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다가 지원 사항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학이나 시티에서 어떤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 지원 사항을 좀 적으면 저희가 다 분석해서 교수님이 해야 될 것, 또 시티에서 해야 될 것, 또 학교에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 다 분류해서 저희가 또 행정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들이 받았던 보고서는 양이 좀 많았는데 한 교수당 근데 교수님들한테는 딱 한 페이지를 했어요. 이제 뭐 정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페이지만 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만 저희가 요청을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너무 많은 거 적게 되면 역시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냥 이걸 가지고 뭐 교수님이 내 강의가 어떻다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 정도 내 수업했던 것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 정도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외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수님이 더 강의하는 스타일이나 전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을 필요 없겠다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거기는 4단계 내고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논문으로 일련의 과정을 했을 때 우리 교수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정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일하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고 많이 긴장했던 그런 단계가 5단계 강의 개선 간담회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41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올까? 두 번째, 그분들이 시티에 있는 교수분들을 어떻게 찾아볼까? 세 번째,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쏟아낼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긴장을 준비했던 저도 긴장을 많이 했고 책상비를 어떻게 할까? 간식은 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배치는 뭐 명패는 만들어야 될까 안 만들어야 될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사말을 뭘로 할까? 뭐 이런 등등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그런 사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형식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다 경직돼서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그냥 편안하게 자리를 만들자.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게끔 그리고 진행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참여하시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 좀 낫겠다. 그것이 뭐 불만이 됐든 아니면 속상한 이야기를 했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놔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석하시 못하신 분들한테는 왜 참석 못했는지 교무처장의 이름으로 사유서가 되겠죠. 그런 일정 양식을 두고 그 칸에 채워서 제출을 하게끔 그래서 약간의 의무감도 들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많이 참석했을까요? 조금 참석했을까요? 여기에 반은 저희 시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반은 우리 참여하신 교수님이고 한 7, 8분 정도 참석을 했고 나머지는 불참 사회서를 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빠지는 이유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근데 요거는 그냥 저희 학교의 사례니까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형광등이 너무 깜빡거린다. 뭐 강의장이 너무 크다. 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런 주로 이제 외부적인 이야기를 많이 토로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조교가 없다. 뭐 등등. 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이제 힘들고 단서니까 일단 다 메모를 하고 준비를 했던 상황이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본인의 이야기로 들어오더라고요. 먼저 외부적인 걸 많이 하시다가 그 조금씩 이제 내가 부족했던 거는 뭐 요거다 해서 일단 먼저 환경을 얘기하고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거를 제가 좀 약간 특색 있게 좀 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끝났어요. 잘 끝났다면 형식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 들었고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다 확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그 원래 데이터가 2017년 1학기, 2016년 1학기, 2학기, 그다음에 2017년 1학기 이렇게 3개 학기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죠? 선정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중앙 평가를 했었는데 중앙 평가를 비교해 봤더니 40명 중에 원래 처음 대상을 41명이 있잖아요. 41명이었는데 한 명이 다른 사유 때문에 평가가 제외됐는데 그래서 40명 중에 이제 32명이 강의 평가 점수가 향상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2017년 1학기까지 한 다음에 바로 이제 2학기에 중간고사 평가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금 놀랐던 거는 하여간 한 달,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점수는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약간 교수님들이 긴장하고 수긍을 했는데 2학기 이제 기말 강의 평가 약 한 학기가 지난 거죠. 한 학기가 지나니까 39명 중에 14분만이 강의 평가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중간 강의 평가보다는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막 긴장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 평가였어요. 왜냐하면 그 점수보다 일정 정도라도 높으면 그냥 높은 데이터로 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CIPP, 인풋, 아까 그 수업 준비,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수업 진행한 수업 장면, 프로덕트 과제라든지 시험 출제라든지 그 학생들의 평가 이런 것들, 컨텍스트 수업 방식, 이론이냐, 이론 실습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문항을 다 해가지고 사전은 이제 아까 했던 3개 학기 평균 점수, 그다음에 4, 5는 2017 2학기 평균 점수를 제가 이제 이런 평가 문항별로 했더니 일정 정도는 다 의의 있는 유의한 그런 이제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받고 그냥 일련의 행사로 진행한 게 아니고 일정 정도 긴장도 많이 했고
또 수업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2학기랑 이제 제가 또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5명 중에 26분이 이제 강의평가가 높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 높았다가 낮았다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 상황이고요. 또 이것도 한번 제가 역시 그런 CIPP별로 한번 했더니 역시 그때랑 다시 2018년도 2학기 때랑은 또 굉장히 점수 차이가 좀 높게 나타난 유의한 통계값을 가진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혁신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교수님들이 강의표가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걸 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을 가지면서도 또 뭔가 이제 혁신 사업에 뭔가 하나의 그 사례를 넣어야 되니까 했는데 그 당시 교수님들은 참 불편하고 마음도 좀 심란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거를 이겨내서 그래도 성공 스토리 과정은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마다 저희가 이제 75점 미만의 교수님들한테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플래시 쉐어링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후속 과정인데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겠지만 75점 미만의 평균점 교과목 평균을 했을 때 75만 점수가 처음에는 이제 2018년도, 17년도는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없다가 2021학년 1학기 이번 학기죠. 이번 학기는 75점 미만 교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교과목별로 75점 미만의 교수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다른 생각 편견 가진 건 아닌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아까 클래시얼이라고 하는 걸 선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60세 이상인 교수님들은 제외를 했어요. 그분들은 오래된 어떤 그 교수 방법이 사실 잘 바뀌지 않을 것도 있었고 또 수업도 많이 배정받지도 않고 또 앞으로 한 3년, 5, 6년 되면 또 정년 퇴임을 하시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겠다 해서 저희가 그분들은 사실 제외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답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성공 사례로 한번 75만 명 교수님과 한 분, 또 80점 미만의 교수님 한 분을 한번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가장 강의 평가가 차이가 났던 4점과 4가 차이 났던 분을 한 분씩 뽑아서 했었는데 2등급은 이제 6.71 정도가 차이 났고 D등급은 9.94점의 차이가 났어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 강점과 개선점을 쭉 분석을 해봤고, 그러다 활류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멘토링, 강의를 잘하시는 분하고 부족하신 분이 서로 1대1 매칭돼서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4분 남았네요, 이제. 아까 10분에 시작했으니까 2시 10분에 끝나면 되겠네요, 그죠? 썰렁한 농담했는데. 또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후속 작업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시 쉐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업으로 변화시켰어요. 일명 내 수업 한번 봐줄래? 라고 하는 명칭을 저희가 사용했었고, 쉐어링은 이제 멘토가 되고, 피어링은 이제 그냥 멘티가 되는 거죠. 강의표가 다르신 분들. 그래서 쉐어링 교수님은 이제 강의우수위원이신 분들,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벨트를 인증받으신 교수님들을 이제 선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례는 2017년에 2학기 때 이제 사례가 되는데요.
대상은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이 당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한 교수님이 강의했던 그 과목의 평균 점수가 했던 겁니다. 이 사람에서는. 지금 대상이 보니까 49명이 되는 거죠. 참석하신 분은 이제 5명, 9명. 이거는 이제 관계 사항이 아니고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됐어요.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피어링 교수님한테 피어링 교수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떤 걸 주변 코칭해야 되고 1년의 과정들을 한번 오리엔테이션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2, 3개월 정도는 이제 두 분이서 만나는 거죠. 만나서 뭐였으면 좋겠는지 또 수업 창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의가 나으신 분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 학교 사례입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저희 학교 사례를 보면 강의 평가 나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수법을 참여를 안 하세요. 제가 다 이렇게 할 때마다 다 체크를 하는데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3번 이상은 교수법을 한 학기 동안 운영될 때 꼭 참석을 하는데 손잡고 오세요라고 해서 이제 둘이서 같이 참여를 하게끔 했었고 만나서 이제 아까 했던 이제 시결 레포팅도 동의를 받아서 분석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또 강의 평가 점수도 또 같이 공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3개월 동안 하는데 최소한 3번 이상 만나자. 너무 많이 만나서 부담스러우니까 3번 이상 만나자라고 이렇게 했고 그 쉐어링 교수님이 이제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드렸죠. 3번 만나니까 한 번 만날 때마다 이제 10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했어요. 그 쉐어링 교수님한테. 그리고 그 강의 평가 나르시는 교수님들 중에 강의 평가가 일정 정도 점수가 높으면 그 일정 정도 점수라고 하는 것은 3점입니다. 원래 대상 뽑았을 때 점수랑 나중에 한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평가했을 때 점수를 비교해봤더니 3점 이상이 높더라. 그러면 이제 연구비를 저희가 따로 책정해서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교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교비는 뭐 알짜리 없죠.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좀 제공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학교만의 사례입니다. 참 힘들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 그 교수님들이. 그 이유가 학교의 이유도 있고 본인 자신이 있고 학생의 이유도 있고 어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핑계거리는 다 있다. 그런데도 약간의 좀 힘들어하면서도 강의 평가 낮은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학생을 만나는 거도 좀 부담감 생기고 또 그 강의 평가를 받고 나서 다음 학기에 그 학생들 다시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뭐랄까 좀 힘든 어떻게 또 애들 만날까 뭐 그런 마음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막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막 움직이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좀 느꼈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그냥 명퇴를 하는 게 낫지 굳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또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명퇴를 또 하시는 교수님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의 많은 부분들은 이제 약간 연세가 되신 분들이 좀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점수가 높아지고 또 인센티브 연구도 좀 부여받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굉장히 제가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하지 말자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교무 쪽에서 나름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건데요. 강의평가 내규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강의평가 내규가 있는데 이걸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신임교원들은 반드시 강의 개선 컨설팅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강의 평가 날리신 분들도 강의에서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2등급 아까 75점 미만인 교수님들은 한 학기 워크 시험은 3번을 참석해야 되고 80점 미만인 교수님들은 2번을 참석해야 된다. 원래 저희 내규에는 한 교수님이 최소한 한 학기에는 한 번 정도 워크 시험에 참석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이게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럼 그 교수님이 나중에 뭐 이제 연구년 갈 때, 또 강의 우수교원 시상 받을 때, 또 뭐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적용시켰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참석을 하게끔 했는데 그래도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쭉 분석했던 한 3년 정도 분석했던 데이터를 보니까 한 번도 참석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의 평가 점수하고 워크숍 참석 같은 거랑 또 워크숍 그 강의 평가 점수하고 시가 레포팅 보고했던 거랑 제가 또 통계 처리를 해서 이제 이웃값을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저희한테만 사례입니다. 시가 레포팅을 제출하시는 교수님일수록 강의 평가 높았어요. 근데 워크숍을 참석했다고 해서 강의 평가 높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강의 평가, 교수 워크숍 이런 1년에 뭐 2시간, 3시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다 듣고 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약간 양적인 그 교수법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띄울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클래식 슈라이라든지 이런 또 수업했을 장면들을 좀 이렇게 뭐 개선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이제 그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걸 바꾸려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한 3년 동안 75점 미만을 계속적으로 맡고 있는 그 교과목에 한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강의 방법을 변경하십시오라고 하는 교무처에서 일정으로 이제 안내가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점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왔다면 그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님을 배정하고 그 교수님은 제외를 시키는 그런 형태까지도 저희가 이제 강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한 것처럼 75점 미만인 교수님이 이제 1학기 이번 1학기는 딱 한 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까 말씀한 60세 이상인 교수님이고 워크숍에 잘 참석을 안 하시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클래식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외부 또는 내부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랄까 저희 학교에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컨설팅하게 되면 이제 그분을 좀 초빙해서 컨설팅을 받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이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또 그분들한테 노래도 하고 위촉장도 저희가 드려서 공식화하는 그런 채널을 제가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건 이제 끊어진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저는 다시 준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강의 평가에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제가 초창기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조교제가 있었거든요. 교수님 조교한테 아이디어를 다 줘가지고 뭐 강의 평가도 막 대충 하고 학생들 불러다가 너 이 학교 이 교수님 강의 평가 낮게 주면 너희들 앞으로 뭐 재미없어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말도 하고, 그 1년에 강의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윤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이런 신문고 이런 형태를 제가 만들었고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뭔가 이렇게 정당화되지 않게 강의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면 여기다가 바로 하게 되면 담당자가 바로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또 1년의 조치를 취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좀 하고 있어서 지금은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학생들이 에타라고 그러죠. 에타 써요? 학생들만의 공유한 그런 온라인 사이트가 있더라고.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거기에 별게 다 올라옵니다. 저도 가입할까? 근데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물론 그렇죠. 저도 약간 다른 학생들 이용을 해야 되겠죠. 제가 못 들어가니까. 거기 보면 강의 평가, 뭐 교수, 그러니까 공식적인 채널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끼리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이런 강의 평가에 대한 익명성, 뭐 이런 것에 대한 부정성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바로 뭔가 하게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요새 학생들은 옛날하고 좀 달라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잖아요. 그래서 교무팀에다가 이렇게 바로 뭔가 즉시 그냥 투서 비슷한 형태로 얘기를 하면 또 바로 또 저한테로 강의 평가에 학생들 어떻게 했는지 서술집하고 다 보고 분석하고 또 도체 취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가외 개선 연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2016년부터 가외 평가 표준 모형에 따라서 그 평가 문항이 개발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2년 후에 2018년도에 2년 동안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학생들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자, 학생 인터뷰도 하고 설문도 하고 이런 등등 1년의 자료를 거쳐서 분석했던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개선할 걸 개선하고 예를 들면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강의평가 표준명 만들 때 서술식 문항을 최소한 50자 이상은 적게끔 했어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더라고. 그랬더니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30자 이상으로 애들 줄였으면 좋겠다는 30자 이상을 줄이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학생들과 소통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제 공모전도 학생들한테 좀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 중 하나는 물론 이제 학생들 설명이 됐어요. 교수자들한테도 설명이기도 하고 2년 동안 강의평가 표준을 운영했는데 이런 사항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자들한테도 설명하고 학생들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동아리 대표, 뭐 학생회 이런 간부들 대상으로 또 하고 또 신문에도 또 낼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했던 사항인데 아주 재미난 데이터 중 하나는 이게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은 학생이고요. 파란색은 이제 교수자인데 교수자들은 강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학생들은 강의 평가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교수자들은 뭔가 강의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걸 반영해서 수정해서 실제로 수업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활용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고 있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그냥 평가는 평가고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이걸 평가를 뭐 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나의 학점을 보기 위한 하나의 관례적인 절차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또 데이터가 나와서 학생들한테는 그렇지 않다. 강의 평가가 부족하신 교수님들한테는 학교에서 많이 쫀다. 컨설팅도 하고 뭐 제재도 강하고 연구 연가대도 가지도 못하고 이런 과정을 한다. 뭐 이런 등등을 이제 굉장히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그런 장면도 제가 좀 했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한 1분 오버가 됐네요. 이거 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워크숍에 참석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에코톤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에코톤. 혹시 아시는 교수님 계신가요? 제가 또 아시는 분 앞에서. 에코톤 공모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 이런 쪽에서 해당되는 건데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에코톤이 뭐냐라고 이제 제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다나 호수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동식물들이 있잖아요. 물론 약간 이제 물고기 종류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땅과 바다, 호수와 그 경계되는 지점에서에 보니까 땅에서 있는 동식물, 또 바다나 호수에 있는 그 식물들이 요 경계선에서 가장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의 객체들이 뭔가 사랑한다 할까? 모두 그렇게 해서 약간 그 변종된 그런 또 식물이라든지 동물들이 또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객체 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트랜지션 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에코 존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돌연변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교수님이나 저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사실 교수라고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좀 여기 학교에 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사항이 있고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잘 못했어요. 제가 학부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이런 말하면 조금 교수자들한테 제가 좀 못된 사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연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만 생각했지만 그냥 뭐 책 하나 갖다 이렇게 하고 그냥 30년 그 썼던 것들을 오늘 뉴스 내일 계속 썼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도 교수라고 하는 그 인격 직책에 대해서 누구나 다 존중을 해주고 또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날에는 사실 교수자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 오면서 그전에 이제 기업가의 컨설팅하고 강의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평가가 나요. 강의를 잘했다? 그러면 다음에 불러요. 강의를 못했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 현장에서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했던 사항이었고 약간 스트레스도 받죠. 연말에 다음 해에 강의 스케줄이 안 잡히면 굉장히 불안하죠. 내년도에 이거 제대로 강의가 없으면 나는 또 불안하고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교에 가면 좀 쉴 수 있겠지.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오히려 학교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긴장 많이 되고 그게 이제 너무너무 많은 외적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새로운 교과목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대학도 평가도 받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결국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야지만 결국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받는 방법 중 하나가 결국은 평가를 잘 받아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위주로 제가 오늘 지식이 부족하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혹시 질문?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점수에 75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정량적인 숫자인데 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점수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는 75점이라는 그 이제 점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느낌이? 점수를 이제 75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90점, 80점 이렇게 하는 건데 75점을 맞았다 그럼 어느 정도 강의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네. 약 10%도 안 되는 그런 비율이고요. 10%라는 게 이제 거의 10% 전체 교수님들이 만약에 100명이면 예. 그중 한 10명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고 그 당시 시점에서의 평가 점수가 약 88점, 89점
요때 상황이니까 점수 차이 보면 약 13, 14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점수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조금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등급을 저희가 딱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아래 단계인 것이 이제 75점 미만이거든요. 그 기준을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그럼 학생들이 느꼈을 때 75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굉장히 정도가 낮은 점수. 나중에 수업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은. 네네네. 하나만 더 이제 앞에 쭉 한번 그림 사진 하나만. 상 받은 거 아까 하나 있던데. 잠깐 그거 같은데. 지금 저분은 상을 제일 문제 중심 학생 교수법 받는데요. 한 분은 상을 받는데 옆에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이제 수강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상 받으신 분은 이제 마스터 벨트 인증 받고 강의를 하신 분이요. 그렇죠. 강의를 하시는 교수자들인 거죠. 이거 옆에 혼자 받으시는데 옆에서 막 아, 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우리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대상자 선정이 앞서서 지금 아마 그 전 단계에서 강의 평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 평가 가지고 이걸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강의 평가가 어떤 객관성을 요구하는 강의 평가가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어떤 모듈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오전에 그 앞에 다 끝났겠지.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이고요. 왜냐면 대상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교수자들은 초기 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이제 미팅을 좀 했죠.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무처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고 혁신센터 많은 교수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을 때 최소한 3개 학기 정도의 평가 점수는 해야 되겠다. 왜냐면 아까 잠깐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한 학기 높았는데 한 학기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3개 학기이고 또 점수대를 이제 80점 미만으로 일단 선정을 하자. 왜냐면 그거가 70점대에 해당되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선정을 했고 또 해당되는 교수님들한테는 이제 설명을 저희가 그렇게 좀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제 이야기는 학생들의 어떤 체크를 할 때 주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항에 대해 가지고 체크를 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화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 평가를 할 때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들 사실은 귀찮잖아요. 그죠? 나랑 정 상관도 없는 건데 그래서 막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막 찍으면 찍지 못할 때 있어요. 이러면 이제 3을 막 찍었다.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은 이 3을 찍은 것이 정말로 평가를 했느냐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팝업창, 안내창 일단 한번 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것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물론 이제 더 깊게 나가면 이제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대기 시작한다면 사실 대상자 선정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아이들이 막 이렇게 했든 잘했든 이 평가에 대한 거는 일정 정도는 이제 그 수업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했던 것이고 어떤 특정한 문항을 다 꼬집어서 요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더 정교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뭐 학생들하고 질문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뭐 이런 정말 핵심적인 수업 장면 핵심적인 것만 하자라고 했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저희 강의 평가 문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수분들이 똑같은 문항은 아니에요. 교과목마다 평가 문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또 선택한다고 한 것도 굉장히 고도의 또 작업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제 그렇게 전체 점수만 가지고 사실을 좀 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길 참 잘했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